언어는 감정의 배열이다. 의식은 언어다. 의식이란 깜깜한 방 안에서 스위치를 켰을 때 방안이 환해지는 것이 의식이다. 창의적인 사람의 습관은 기록을 남긴다. 산책을 한다. 낮잠을 잔다. 이건 의식을 또렷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의식은 모든 동물이 갖고 있지 않다. 동물은 일체의식만 있고 시간이 없는 의식이다. 동물의 의식에는 장면만 있다. 동물은 순서의식이 없다. 동물은 장소의식이 있다. 언어는 순서다. 순서는 시간이다. 그래서 언어는 시간이다. 순서의식은 인과의 결과다. 순서를 기억한다. 인간은 이차의식이 있다. 이차의식은 고차의식으로 언어를 갖는다. 언어는 명사로서 기억되고 그것은 순서로 정의된다. 언어는 기억을 확장시켜준다. 기억과 새로운 입력을 구분하게 해준다. 과거를 바탕으로 미래의 일을 예측해준다. 이것이 개념이다. 개념은 언어보다 우선된다. 인간에게 개념을 획득한 결과 환경에서 자유로워진다. 그것은 바로 공간을 넘어서는 것이다. 언어는 과학이다. 그래서 인과의 법칙을 갖는다. 순서는 언어에서 왔다. 듣는 것은 시간이다. 단어의 의미는 순서에 있다. 인간은 새로운 세계에 진입했다. 가상 공간은 의식 너머를 가리킬 수 있다. 논리 그리고 언어는 과학이다. 사회도 개념이다. 감정도 사회의 산물이다. 셀프도 사회가 만들어준 것. 내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가 만들어준 것. 나의 셀프는 타인의 얼굴 시선에 있다. 타인의 표정 인식 속에서 셀프는 발현된다. 포유동물은 엄마와 자식이 연결되어 있다. 청소년기에 이것이 분리된다. 엄마의 대용품으로 사회가 들어온다. 이때 사회의 셀프가 출현된다. 사회적 감정이 대부분 사회적 셀프다. 언어는 공감하기다. 목적의식 속에 개념이 생긴다. 목적에서 개념이 생긴다. 척추를 중심으로 앞과 뒤가 구분된다. 현재는 기억의 산물이다. 미래 출현은 기억의 산물이다. 기억된 현재다. 동물은 시간에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환경에 대한 진화만 한다. 인간은 시간에서 자유를 획득하여 미래가 출현하고 예측을 한다. 인간의 행동은 예측을 자기 확인하는 과정이다. 인간은 타인의 얼굴을 보고 느낌이 안 생기는 것이 불가능하다. 인간은 목적 없는 행동을 할 수 없다. 1차의식의 언어가 스며든 것이 고차의식이다. 시간이 흘러가서 스토리가 된다. 의식의 유동은 언어라는 상징이 출현한다. 태어나면서부터 자극의 말을 하게 된다. 도구의 사용은 정교해진 손을 요구한다. 손과 입술을 움직이게 하는 맴이 오버랩되어 있다. 손과 입을 움직이게 명령이 같은 곳에서 나온다. 수화는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 힘들다. 목소리에는 강조, 순서, 감정이 동반된다. 이로 인해서 인간의 결속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브레인 속의 브레인. 브레인 안에서 자극이 생긴다. 이것이 상징이다. 자극은 언어가 된다. 의식은 3억 년 이상 진화되어 온 것이다. 2억 년 전 포유류가 출현했다. 포유류가 1차 의식이 생겼다. 이때 포유류는 신체가 작았다. 주로 밤에 활동했다. 이때의 먹이는 곤충이다. 곤충이 내는 소리에 우리는 감정을 느낀다. 곤충의 소리를 듣고 사냥한다. 청각이 발달된다. 귀에서 들리는 소리를 1도까지 구분해낸다. 균형감각, 주의집중 예민한 청각은 뇌의 발달을 촉진한다. 포유류에서 영장류로 오면서 시각 중심으로 바뀐다. 포유류의 메인 감각은 후각이다. 시각이 모여서 이미지가 된다. 시각의 언어가 랩핑 포장한다. 시각적 이미지적 기억의 언어적 상징이 결부된 것이 인간의 사고작용이다. 초월의식도 의식의 세계다. 의식은 그릇이고 내용물은 기억이다. 언어를 통한 개념의 획득이 고차의식이다. 목적에 의해서 생기는 개념이다. 의식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의식이다. 과학은 인간의 감정과 관련이 없다. 객관적 사실을 밝혀내는 것. 인간은 과학적인 활동에도 인간의 정서 느낀 감정을 투영하려고 한다. 특히 목적의식을 투영하려고 한다. 과학의 결과물은 인간의 정서와 관계없다. 그것을 밝히려는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적 질문을 하게 된다. 과학을 하면 행복해지는가 물을 수 있다. 우리 삶에 어떤 도움이 될까? 삶에 도움이 된다. 문명이기. 과학이 행복을 주느냐는 범주가 다른 질문이다. 과학의 결과는 편리를 제공한다. 안전하는 상황을 제공해주지만 행복하냐는 것. 이것은 다른 질문이다.
행복은 인간의 생존 목적의식이 감정에 투영된 것. 과학은 사실을 밝혀내는 것. 인간적 사고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자연환경의 변화는 인간의 감정으로 이해할 수 없다. 과학적 사고와 연구 결과로 환경을 예측할 수 있다. 과학이 필요한 것은 예측이다. 편리, 안전 생존 가능성이 확장된다. 생존 가능성이 계속 연장된다고 행복해질 수 있는가? 과학적 결과를 인간과 연결하려는 경향이 있다. 과학과 종교가 만나면 인간적 느낌으로 과학을 의인화하려고 한다. 정서로서 주역을 과학적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은 무의미하다. 단지 연속과 불연속이라는 관계 속에서 하나의 상징이 나오고 그 상징에 대한 분석은 나의 관점에 의하여 나의 의식에서 투영되어 객관적이지 못한 시각으로 기륭이라는 개념이 일어난다. 단지 그 기륭은 확증적이 아니다. 그것은 나의 관점이 투영된 나의 상태를 스스로가 예측한 결과다. 그 결과는 언제나 불확실하다. 창의성이란 독창적 개인이 있고 창의적 분야가 있어야 하며 그 창의성을 평가할 객관적 그룹이 있어야 한다. 사건의 상태는 원인과 결과의 스토리가 있다. 이 스토리에 대한 기록이 주역의 글이다. 그래서 주역의 글은 창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것은 객관적으로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언어이기 때문이다. 그 언어를 해석하는 건 객관적이어야 한다. 그래서 주역은 단순한 사건의 상태를 연속과 불연속의 상징으로 분류되어 기록된 스토리다. 스토리는 사건의 시작과 그 끝을 보여준다. 우린 그 상태를 객관적 시각으로 보면 된다. 여기에 그 어떤 법칙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의 해석은 이것을 증명하려고 한다. 언어는 순서를 지니고 있다. 순서를 바꾸면 언어는 무의미해진다. 모든 단어의 의미는 순서에 있다. 언어에는 개념이 있다. 그 개념은 언어를 통해서 사회 집단이 공유하고 있다. 사회가 공유되고 조장되어 온 모든 것들의 개념들은 확률적이다. 그것은 때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 현 사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실제적 개념은 경제라는 사회활동에 있고 그 활동의 근간에 의해서 생존이 유지되며 여기에서 그 근간을 쥐고 있는 부류에 의해서 사회적 권력이 생긴다. 권력은 생존에 있어서 유리한 입장을 취하며 그 사회 구성원들을 그것으로 견인되거나 버려질 수 있다. 감정의 조장은 그 사회의 권력을 돈독하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의 부정적인 측면은 집단 생존의 근간을 흔들어 버릴 수 있다. 자연세계의 모든 것들은 원자의 배열을 통해서 유지되며 지속된다. 사회도 일종의 배열이다. 이 배열에 있어서 중첩되어 쌓여지는 권력의 끝은 해체로 귀결된다. 밸런스의 균열은 그 사회가 조장한 감정에 의한 것이며 의식구조의 개념들이 서로 관계 설정이 흐트러질 때 그 사회는 생존을 위협받는다. 이것을 우리는 썩었다고 표현한다. 그러나 대부분 자신이 썩어 있다는 것을 스스로가 부정한다. 그 결과는 해체로 귀결된다. 새로운 밸런스로 재배열되는 것이다. 마치 식사를 통해서 들어온 영양분이 세포 내에서 원자들이 재배열되는 것과 같이 이 글은 주역이라는 글에 대한 나의 독후감이다. 또한 브레인과학의 선두학자인 박문호 교수의 강의를 참조하여 글을 쓴 것임을 밝힌다.